최근 금값이 역대 최고 수준까지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치솟는 금값으로 금매매나 투자 관련 문의도 급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팬데믹 이후 네바다와 애리조나주가 인구 급증으로 주택난이 고조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 대학 등록금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상당수의 아이비리그 대학 학비가 연간 9만 달러를 넘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내년 여름부터 LA와 샌프란시스코를 잇는 야간 열차가 운행될 전망입니다. 코네티컷주의 한 한인 초등학교 교사가 여학생 1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9일 화요일 첫 소식입니다. 최근 금값 상승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온스당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가격이 가파르게 치솟으면서 금 매매나 투자와 관련한 한인들의 문의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LA 한인타운의 한 금은방. 지난달만 해도 200달러 선에 머물던 한 돈짜리 돌반지의 가격이 한 달 사이에 20% 가까이 뛰어올랐습니다. 네, 이게 한 280불씩 했어. 언제요? 한 달 보름 전만. 예, 지금은 얼마예요? 지금은 330, 50불. 최근 금값은 역대급으로 치솟고 있습니다. 국제금 시세는 지난 1일 온스당 2250달러로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더니 이후 꾸준히 올라 오늘은 장중 2365달러까지 오르면서 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지정학적 위험 등 복합적인 요인이 금값을 끌어올리고 있는 가운데 내년까지 온스당 300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금값 폭등에 최근 금을 사고 파려는 한인들의 문의도 급증했습니다. 특히 서민 경제가 어렵다 보니 이 기회에 귀금속을 처분하려는 문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달마다 보면 뭔가 올랐잖아요. 그래가지고 금으로 이제 진짜 적금을 금으로 해야지 되겠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늘었고요. 팔러 오는 사람들은 뭐 이제 너무나 힘들어서 팔러 오는 사람이 많지. 특히 금 투자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시세 차익을 노리기 위한 투기 목적으로 금을 대량 구매하는 것은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우리 가게에서도 와가지고 금을 사려고 하는데 뭐 1년 후에 팔려고 한다 그러면 사지 말라 그래 그냥. 그런 거는 투자가 아니고 투기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금은 대표적인 안전자산이지만 금리와 통화가치, 경기 전망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만큼 성급한 투자는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네바다와 애리조나주의 인구가 늘면서 주택난이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타임즈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지난 2021년과 2022년 약 14만 명의 캘리포니아 주민이 애리조나로 이주했으며 같은 기간 약 11만 명의 캘리포니아 주민이 네바다주로 이주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네바다와 애리조나주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주택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 진로우에 따르면 네바다의 클라크 카운티의 주택 가격은 지난 2016년 이후 50%가 상승했으며 렌트비는 지난 2016년과 현재와 비교했을 때 70%가 오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폭등한 주택 가격을 감당하기 어려워지면서 오는 11월 대선에서 주택 문제가 유권자들의 표심을 좌우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대학교 등록금이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아이비리그 대학 대부분의 연간 학비가 9만 달러를 넘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펜실베니아 대학은 2024년도부터 2025학년도 등록금과 기숙사비 등을 포함한 학부생의 학비가 92,288달러로 아이비리그 대학 8곳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넬대는 92,150달러로 두 번째로 높았으며 이어 브라운대 91,676달러, 다트머스대가 91,312달러, 예일대는 9975달러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아이비리그 대학들의 학비는 전년도 대비 올해 최대 4.5%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비싼 학비에도 예일대와 다트머스대, 펜실베니아대의 신입생 지원자 수는 올해 9% 이상 늘어나면서
비싼 학비에도 아이비리그 학교에 지원하는 학생 수는 여전히 늘어나는 추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대선의 승패를 좌우할 경합주로 꼽히는 애리조나주에서 낙태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법원 판결이 나와 대선 판도에서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애리조나주 대법원은 오늘 산모의 생명이 위태로운 경우를 제외하고 임신 중 모든 시기에 낙태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과거 주법을 다시 시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특히 이 법은 강간이나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 경우에도 낙태를 금지해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해당 주법은 지난 1864년에 제정된 법으로 낙태를 허용하는 주가 늘고 시대가 변하면서 폐기되다시피 했지만 지난 2022년 로데웨이드 판결 폐기 이후 공화당 소속 법무장관이 이 법에 대한 시행을 요구하면서 법정 다툼이 시작됐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해당 법의 합헌성에 대한 추가적인 의견을 듣기 위해 60여일 동안의 유예 기간을 두고 효력을 유보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은 수백만 명의 애리조나 주민들은 강간이나 근친상간의 경우에도 여성들을 보호하지 못하는 극단적이고 위험한 낙태 금지법 아래 살게 될 것이라면서 여성의 생식권을 보호하기 위해 계속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정치권에서는 애리조나주는 공화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비슷한 주요 경합주 중에 한 곳이라면서 이번 판결이 오는 대선에서 지역 표심을 좌우하는 최대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LA와 샌프란시스코를 잇는 야간 열차가 내년부터 운행될 전망입니다. 운송회사인 드림스타 라인은 유니온 퍼시픽 철도와 양해각서인 MOU를 맺었으며 유니온 퍼시픽이 소유한 선로에 열차 운행을 허용하는 최종 계약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드림스타 라인은 캘리포니아 해안을 따라 코스트라인 철도 노선으로 LA와 샌프란시스코를 이동하도록 하는 야간 열차 운행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고객들에게 등급제 침대 객실을 운영해 현대적인 편의시설과 고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로써 야간 열차 여행을 활성화시킬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드림스타 라인은 빠르면 2025년 여름부터 열차 운행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며 현재 철도 차량과 인력 배치 등은 이미 진행한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여학생 여러 명을 성추행한 한인 초등학교 교사가 체포됐습니다. 코네티컷주 아동가족부에 따르면 스탠포드 지역의 스트로베리 힐 초등학교에서 5학년 담당 교사였던 33살 앤드류 박 씨가 여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박 씨는 11살에서 13살의 여학생 12명에게 사탕을 주며 포옹이나 입맞춤, 또 엉덩이에 손을 대는 등 신체적 접촉을 요구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학생들이 박 씨의 접촉을 피하기 위해 몸을 가리는 등 학생들로부터 여러 건의 신고가 접수됐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한 학생이 복도에서 박 씨를 피하려다 수업에 지각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박 씨에 대한 조사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현재 박 씨는 4급 성폭행, 미성년자 상해 위험, 불법 접촉 등 36건의 혐의로 기소됐고 17만 5천 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LA 지역에서 차량 여러 대와 충돌하고 도주한 뺑소니범이 경찰과의 추격전을 벌인 끝에 붙잡혔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오늘 오전 10시쯤 보일 하이츠 지역에서 흰색 밴에 탑승한 운전자가 뺑소니 사고를 낸 후 도주해 25분 동안 경찰의 추격이 시작됐습니다. 운전자는 최고 시속 70마일 이상으로 질주하며 경찰과 아슬아슬한 추격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도 여러 대의 차량을 들이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비켓과 이스트 54번가 스트리트 부근의 대형 창고에 멈춰섰고 차량에서 내린 후 창고 쪽으로 도주했지만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체포된 용의자는 현재 구금됐으며 경찰은 당시 용의자가 음주운전을 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수백만 달러의 상금을 건 2024 JM 이글 LA 챔피언십이 LA 지역에서 개최됩니다.
지난해 상금 규모에서 75만 달러 증액된 총 375만 달러의 우승 상금을 걸고 진행되는 이번 대회에는 144명의 여성 프로골프 선수들이 참가해 경기를 펼칠 예정입니다. 이로써 올 시즌 LPGA 투어의 총 상금은 1억 2천만 달러를 돌파하면서 5대 메이저 대회와 시즌 최종전을 제외하고 가장 큰 상금이 걸린 대회로 성장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세계 랭킹 1위로 올라선 넬리 코다 선수를 비롯해 한국 선수들과 특히 한국계 미국 선수들도 대거 참여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많은 골프 팬들의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보러 많이 와주시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LPGA 투어에 한인 선수가 정말 많고 많이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The tournament will feature, it's 144 players. It's the second LPGA Tour event here in Los Angeles. Shaping up for the event, we've got 9 of the top 10 in the world. They want to provide opportunities to the fans to watch these tremendous players, and it's going to be a great week. 한편 이번 대회 티켓은 올림픽 골프 LA 매장과 플러튼과 로렌 하이츠 매장 등에서 온라인 가격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고 갤러리 1일 입장권은 장당 25달러입니다. 대회는 오는 4월 25일부터 28일까지 윌셔 컨트리 클럽에서 열립니다. 로드 아일랜드주의 한 주택에서 방치된 강아지 40여 마리가 구조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로드 아일랜드 경찰국은 어제 프로비던스 카운티의 한 주택에서 위생 상태가 좋지 않은 환경에서 방치된 강아지 46마리를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해당 집에 노부부가 살고 있었지만 이들은 강아지들의 건강과 안전을 제대로 돌봐주지 않아 영양실조 상태였다고 덧붙였습니다. They're matted, they are dirty, they are smelly. Deplorable conditions. This is the worst I have seen. That there are a number of Shih Tzus, but honestly, you couldn't tell that for sure based on their condition. 로드 아일랜드 동물학대 방지협회는 구조된 강아지 46마리의 건강을 회복시킨 후 입양시킬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당국은 해당 주택의 거주자인 노부부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는지 등 강아지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이유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미시건주 오클랜드 카운티에서 총기로 다른 학생을 살해한 10대 소년의 부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가해자 부모에게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된 첫 사례여서 관심이 쏠렸습니다. 뉴욕에서 임경아 특파원입니다. 3년 전 미국 미시간주 오클랜드 카운티 옥스포드 고등학교에서 총기 사고가 발생해 학생 4명이 숨졌습니다. 범인은 당시 15살이었던 이선 클럼블리. 이선은 1급 살인죄 혐의 등으로 종신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입니다. 검찰은 이후 이선의 부모인 제니퍼와 제임스 클럼블리 부부를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들 부부가 아들이 총기 난사를 계획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몰랐지만 아들이 그린 기괴한 그림을 보고도 그대로 두는 등 무관심으로 아들을 방치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아버지 제임스는 아들과 함께 총을 구매하고 권총을 보관한 서랍도 잠그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지 시간 9일 열린 오클랜드 카운티 법원 최종 판결에서 재판부는 이들 부부에게 최소 10년에서 15년 사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잘못된 양육을 해서가 아니라 비극을 멈출 수 있었던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유죄라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Opportunity knocked over and over again, louder and louder, and was ignored. No one answered. 이날 재판장에는 피해자 부모가 증언에 나서 가해자 부모를 강하게 처벌해 줄 것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You're going to be able to see your son, visit, hear his voice, possibly laugh, maybe see him grow. I will never see that again. 학교 총기 사건 가해자 부모에게 형사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 나오면서 비슷한 다른 사건에도 영향을 줄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임경아입니다.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올해 중국을 국빈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등 서구 국가들에 맞서 동맹을 강화하는 차원이라는 분석인데 방북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손영 특파원입니다. 러시아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양국 외무장관 회담 결과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푸틴 대통령의 방중 계획을 공개한 겁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오는 6월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와 10월 브리스 정상회의 등을 계기로 양국 정상 간 회동 일정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정기적인 정치적 대화를 유지할 수 있는 다른 기회도 분명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시진핑 중국 주석 역시 이번 회담을 푸틴 대통령의 방중을 위한 중요한 준비 단계라며 환영을 표했다고 러시아 외무부는 설명했습니다. В своем послании Федеральному собранию, и мы с китайскими друзьями договорились начать диалог с подключением других наших единомышленников по этому вопросу. 푸틴 대통령의 취임식이 다음 달 7일인 점을 감안하면 중국이 첫 해외 순방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 시진핑 주석 역시 올해가 중러 수교 75주년임을 강조하면서 양국이 공존과 상생의 새로운 길을 걷기 시작했다고 답했습니다. 신냉전 구도가 고착화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미국 등 서구에 맞선 동맹 관계를 강화하려는 양국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로 보입니다. 실제 이번 양국 외무장관 회담에서 미국의 군사 정치적 동맹 속 아시아 태평양 지역 안보와 한반도 정세, 우크라이나전에 대한 해결 방안 등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서구 국가들의 세력을 과시하려는 푸틴 대통령이 중국에 이어 북한까지 연이어 방문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MBC 뉴스 손령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어제 마지막 유세의 총력전이 펼쳐졌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범야권이 200석이 되면 나라의 위기가 찾아올 것이라며 한 표로 나라를 구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혜리 기자입니다. 서울 청계광장에서 마지막 유세전을 펼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투표가! 딱 한 표가 부족하다고 호소했습니다. 420여 년 전에 충무공께서 남은 12척 배로 나라를 구하셨습니다. 우리 국민, 우리 대한민국에 12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투표장에서 여러분의 한 표로 나라를 구해 주십시오. 범야권이 200석이 되면 나라에 위기가 찾아올 것이라며 개헌 저지선 100석이 무너지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샴페인 터트리면서 조롱하듯이 말하는 200석이 만들 혼돈과 퇴행을 생각해봐 주십시오. 탄핵과 특검 돌림 노래는 기본이고. 어제만 서울 격전지 15곳을 찾은 한 위원장은 야권 후보들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이며 막판 지지층 결집에 공을 들였습니다. 특히 막말 논란이 제기된 민주당 김준혁 후보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본투표 전날까지 재판에 출석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눈물을 흘린 걸 두고도 날을 세웠습니다.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자기를 지켜달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정치인이 자기를 지켜달라고 우는 것만큼 구질구질한 게 없습니다. 한 위원장은 유세 후 진행하려 했던 대학로와 홍대 등에서의 거리 인사 일정은 건강상의 이유로 취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지율이 바닥을 찍고 상승세를 타고 있고 접전지에서 우열이 뒤집어지는 이른바 골든크로스가 일어나고 있다고 보고 사이 보수 결집에 더욱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혜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서 마지막 유세를 벌였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모든 측면에서 국가를 후퇴시켰다며 정권 심판을 거듭 호소했습니다. 이어서 신재웅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서 이번 총선 마지막 유세를 벌였습니다. 경제와 민생, 안보 위기를 강조하며 윤석열 정부 2년간의 실정에 대한 심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우리가 맡긴 권력을
자신들의 사적 이익이나 자신들의 뱃속을 채우는데 낭비하거나 남용했으면 이제 정산해야 합니다. 앞서 민주당 지도부는 서울 용산역 광장에 집결해 정권 심판, 국민 승리로 이름 붙인 총력 유세를 벌였습니다. 못 살겠다! 심판하자! 공식 선거운동 첫날 출정식도 같은 장소였는데 선거운동의 시작과 끝을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에서 하면서 정권 심판을 부각했습니다. 우리가 이 나라 주인이다. 너희들의 국정 실패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경고한다. 경고장을 날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대표는 어제 대장동 재판에 참석하면서 낮 동안 지원 유세는 하지 못했습니다. 손발을 묶는 게 정치검찰 의도인 걸 알지만 국민으로서 재판 출석 의무를 다하기로 했다며 제1야당 대표의 역할을 국민들이 대신해달라고 했습니다. 국민을 거역한 정권에 엄정한 국민의 주권자의 심판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민주당은 정권 심판에 대한 여론이 역대 총선 최고치인 사전투표율을 끌어올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투표율 65%를 넘기면 비례위성정당을 더해 목표로 삼은 과반 의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재용입니다. 총선 본투표가 한국 시간으로 6시부터 진행되고 있는데요. 여야는 끝까지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그만큼 승리를 장담하기 어려운 지역들이 많기 때문인데 초접전 지역구 조희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마이크와 유세 차량을 쓸 수 있는 공식 선거운동 첫날, 여야 대표는 모두 서울 용산구로 달려갔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이 옮겨온 신정치 1번지이자 한강벨트의 한복판입니다. 4년 만에 다시 맞붙은 여야 거대 정당들의 두 후보는 안개 속 초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말하고 싶어도 이 트럼프로 인해서 말을 못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박원순 시장 아래서 묶여있던 남산 고도 제한도 풀려지고 있고 재개발 재건축 그동안 묶여있던 것들도 제대로 풀려지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민주당의 난공불락이었던 수영구가 관심 지역구로 떠올랐습니다. 막말 논란으로 공천이 취소된 여당 후보가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무소속 출마를 강행했고 저는 반드시 살아서 돌아가야 되는 임무를 받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주위에 좀 많이 말씀해 주시고. 긴급 투입된 국민의힘 후보와의 단일화도 끝내 실패했습니다. 스스로 당을 위해서 총선 승리를 위해 헌신해야 한다는 대의명분이 있다고 강조했던 목소리는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예상 밖 팽팽한 3자 구도가 지속됐고 민주당 후보의 어부지리 가능성마저 점쳐지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은 국민의힘이라면 죽은 사람마저 당선시키는 곳이라는 전설이 있습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부산은 이미 바뀌고 있습니다. 중원에 맞서로 자리 잡은 정진석, 박수현 두 후보의 격전지인 충남 공주부여 청량도 판세 예측이 쉽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 국민소통수석을 지낸 민주당 박 후보가 이명박 정부 정무수석이었던 국민의힘 정 후보를 상대로 세 번째 도전에 나섭니다. 여야 두 정당이 서로 탈환 가능성을 장담하는 서울의 지역구들도 관심입니다. 먼저 양천갑에선 한동훈 위원장의 측근 구자룡 비대위원이 현역인 민주당 황희 후보를 상대로 역전극을 노립니다. 보수 텃밭인 강남을에선 민주당이 의사 출신의 영입 인재를 투입해 국민 추천으로 공천된 국민의힘 후보와 접전을 벌이고 있다며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세계적 권위의 문학상인 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에 황석영 작가의 장편소설 철도원 3대가 최종 후보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영국 부커상위원회는 현지 시간 9일 철도원 3대 영문판인 마터 2의 집을 포함한 최종 후보작 6편을 발표했는데요. 황석영은 번역가 소라 김러셀, 영재 조세핀 배와 함께 부커상 국제부문의 최종 후보가 됐습니다. 철도원 3대는 지난 2020년에 출간된 소설인데요.
철도원 가족을 둘러싼 서사를 통해 일제강점기부터 현재까지 이어진 노동자의 삶을 문학으로 형상화했습니다. 북커상 국제부문은 비영어권 작가들의 영어 번역 작품에 수여되는데요. 소설가 한강이 2016년 장편 소설 채식주의자로 번역가 데버러 스미스와 함께 이 상을 한국 작가 최초로 수상했습니다. 올해 북커상 국제부문 수상작은 오는 5월 21일 런던에서 열리는 시상식에서 발표됩니다. 찰스 3세 영국 국왕의 초상화가 그려진 새로운 디자인의 영국 화폐가 발행됐습니다. 어제 버킹엄 궁전에서 잉글랜드 은행 총재가 찰스 3세 본인에게 새로운 지폐를 증정하는 행사가 열렸는데요. 증정된 지폐의 일련 번호는 모두 001로 영국에선 새로운 군주에게 첫 일련 번호가 찍힌 새 지폐를 선물하는 전통이 있다고 합니다. 새 지폐는 오는 6월 5일부터 유통될 예정인데요. 엘리자베스 2세의 초상화가 그려진 기존 지폐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64세 이상 스위스 여성 2천여 명이 회원인 기후보호를 위한 노인 여성 측은 스위스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4년 전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들은 여성 노인들이 기후변화에 특히 취약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스위스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는데요. 스위스 정부가 이 단체에 3개월 이내에 8만 유로, 우리 돈 약 1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국제법원이 기후변화에 대한 특정 정부의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가 됐습니다.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단체인 IS가 유럽 축구 연맹 챔피언스 리그를 공격하겠다고 예고해 각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IS가 자체 선전 매체를 통해 공개한 포스터에는 챔피언스 리그 8강전이 치러지는 영국, 프랑스, 스페인 경기장 4곳의 이름과 모두 죽여라는 메시지가 적혀 있는데요. 김민재가 속한 바이에른 뮌헨과 이강인이 속한 파리 생제르맹의 경기도 테러 예고의 대상이 됐습니다. IS의 공격 위협에 경기가 열리는 국가들은 보안 태세를 강화했고요. 유럽 축구연맹은 성명을 통해 테러 위협을 인지하고 있고 각 경기장의 당국과 긴밀히 연락하고 있다며 모든 경기는 적절한 보안 대책을 마련해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의 입자로 불리는 힉스 입자의 존재를 예측한 영국 이론 물리학자 피터 힉스 에든버러대 명예교수가 현지 시간 8일 94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힉스 교수는 1964년 힉스 기본 입자의 존재를 이론적으로 예측했는데요. 힉스 입자는 우주 탄생의 원리를 설명하기 위한 가설 중 가장 유력한 표준 모형을 설명하기 위해 정의된 입자입니다. 힉스 입자는 발견이나 측정이 극도로 어려워 50년 가까이 지난 2013년에야 유럽 입자 물리연구소 과학자들이 실험을 통해 존재를 확인했고요. 같은 해 힉스 교수는 힉스 입자 존재를 예측한 공로로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편의점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마구 폭행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재판부가 피고인의 심신미약을 인정하면서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편의점에 들어선 남성이 짧은 머리를 한 여성 아르바이트생에게 시비를 겁니다. 직원이 신고하겠다고 하자 휴대전화를 빼앗아 전자레인지에 집어넣었는데요. 이 남성은 너는 페미니스트니까 맞아야 한다며 여성 직원을 마구 때리고 말리던 50대 남성에게도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이 사건으로 피해 여성은 한쪽 귀의 청력에 영구 손상을 입어 평생 보청기를 써야 하고요. 부상을 입었던 50대 남성도 실직 상태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분이 커졌는데요. 재판부는 어제 2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 초범이자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판결에 여성단체는 혐오 범죄에 대해 법원이 온정주의적 태도로 피고인의 형량을 깎아줬다고 규탄했고요. 누리꾼들은 심신미약이라니 실수도 아니고 고의범죄인데 제대로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난 6일 새벽 광주 지역 119 안전센터와 지구대, 보육원 등 280여 곳에서 정체 모를 흰색 상자가 발견됐습니다. 편지 한 통과 함께 전달된 건 살아있는 꽃게였는데요. 익명의 기부자는 편지에서
고생하시는 소방관님과 경찰관님께 마음을 담아 암꽃게를 준비했다면서 김영란법에 걸리지 않으니 편하게 드셔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공직자는 관련법에 따라 위문품 성격의 물건을 받을 수 없는데요. 다른 기관에 기증하려 했지만 생물 꽃게인 탓에 전달 과정에서 상할 수 있어 이마저도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경찰은 감사한 마음을 전하면서도 기부자에게 모두 반환하기로 했는데요. 누리꾼들은 기부자의 선행은 알지만 규정은 지키는 게 맞다는 의견과 함께 시민들이 주는 성과급으로 보면 안 되나요? 잘 봐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응원과 감사의 표시를 전한 것이라며 적당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는 말이 있죠. 프랑스의 다이빙 선수가 파리올림픽 공식 수영장 개장식 도중 다이빙 보드에서 그만 넘어지고 말았는데요. 하필 행사가 생중계로 방송되면서 유명세를 타게 됐습니다. 현지 시간 4일 프랑스 생드니에서 올림픽 아쿠아틱스 센터 개관 행사가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는데요. 올여름 파리올림픽에 출전하는 3명의 다이버들이 기념행사로 공중제비를 돌기 위해 다이빙 보드에 올라섭니다. 그런데 제일 오른편에 있던 한 선수가 다이빙 보드에서 그만 꽈당 발이 미끄러져 엉덩방아를 찍고는 아래로 떨어지고 마는데요. 이 선수의 이름은 알렉시 장다르. 재작년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 단체전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선수였습니다. 해당 영상은 온라인에 공유되며 화제가 됐는데요. 장다르 선수는 직접 SNS를 통해 미끄러진 덕에 며칠간 즐거웠다며 크게 다치지 않았고 올림픽을 위해 훈련에 다시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냉장고 위로 올라간 고양이가 무언가를 바라보며 발을 모아 열심히 흔드는데요. 대학에 진학하면서 집을 떠난 주인을 그리워하는 고양이의 영상이 누리꾼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평소 고양이가 무언가를 원할 때 이렇게 앞발을 흔들었다는데요. 영상을 본 미국의 한 동물 전문단체는 고양이가 주인의 목소리가 들리던 홈카메라를 통해 주인과 접촉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누리꾼들은 고양이가 집에 오라고 애원하네요. 너무 짠합니다. 저라면 당장 짐 쌌습니다. 라는 반응을 쏟아냈는데요. 고양이 주인은 자신의 어머니가 이 영상을 촬영했다면서 2주 뒤면 학기를 마치고 반려묘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4월 9일 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